안녕하세요. 뉴스의 행간을 자세히 알아보는 뉴스 엑스레이의 주성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놀랍게도 저희 구독자가 2명에 조회수가 18. 굉장하지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예. 이래 만에.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왜 마음은 이렇게 슬프죠? 아이고. 자, 오늘 제가 또 최석 패널님을 모신 거는 약 2시간 전에 지금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됐겠네요. 네. 명품 구매 대행 카페에 수억대 먹튀 사건이 발생했어요. 300명, 무려 300명이 넘게 사기를 당했어요. 여기가 이제 회원수 40만 명을 육박하는 곳인데 네이버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 구매 대행 카페인데요. 아마 명품 쪽에서는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소액들이 300명이 모이니까요. 피해액이 무려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 네.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는 작년 기준 세계 6, 7위가 될 정도로 명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죽고 못 사는. 그러니까 뭐 보여주는 걸 중요시하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요. 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네. 명품 싫어하지 않아요. 다만 못 가질 뿐. 우리 최석 패널님은 명품 좀 갖고 계신가요? 명품이요? 네. 근데 뭐 남자가 명품 살 일이 뭐가 있나요? 시계도 없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남자 명품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기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명품이 없는 걸로.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네. 제가 오늘은 이 명품을 직접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려고 진품을 하다 보면 가격이 괜히 명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비싸겠죠. 예, 비싸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려고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뭐 공동구매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인 물가가 저렴하거나 아니면 판매가가 환율로 따지면 저렴한 곳에서 직구를 하는 구매 대행을 이용하려고 구매 대행.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을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만약에 이 카페에 만약입니다. 네네. 가입을 해서 아끼고 아꼈던 가난뱅이한테는 큰 돈이죠. 아, 그럼요. 50만 원이라는 거를 투자해서 명품 키 지갑을 열쇠 지갑을 구매하려고 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카페에서 구매를 하셔갖고 떼어본 적이 없으세요? 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죠. 뭐 그거 똑같은 일이에요. 예. 온라인에서 구매했는데 예. 물건도 안 오고, 그래서 물건이 안 오니까 빨리 달라고 처음엔 독촉했다가 물건이 안 와요. 한 달, 2달 주겠다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럼 물건 됐고요. 그럼 제가 준 돈이나 돌려주세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네. 말은 지금 좀 똑똑한 것 같지만요. 네. 사람을 잘 믿는 찐따라서 정품을 구입하는 것도 아닌 중고나라에서 3번을 당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지금 사건하고 다르지 않아요. 명품을 구매했는데, 뭐 중고품을 구매했는데, 온라인상에서 구매했는데 똑같습니다. 온라인 구매죠.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예를 들면 뭐 쿠팡에서 샀습니다. 그럼 우린 쿠팡이라는 뭐랄까요? 그 연결하는 업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우리는 신뢰하고 사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거죠. 카페에서 그냥 아이디, 그 다음에 별칭, 그리고 후기를 보니까 이분 되게 배송 빠르고 물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후기 보고 사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 실제 이름도 모르고 그냥 판매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판매자를 우리는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는.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죠. 보니까 회사도 아니고 그냥 개인인 거죠. 아니 오늘 그래서 제가 한번 네네. 또 모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우리가 전공대로 대학에서 배운 전공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네네. 그리고 우리 최석 패널님은 네. 법학 쪽을 나오셔서 예. 법에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공자치고는 굉장히 네.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해법 아닌 해법이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정답이라 할 수는 없는데 네. 최선의 방법, 뭐 비용 면에서 혹은 뭐
방법면에서 그냥 그 정도. 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제가 있죠. 네. 제가 지금 이제 네. 만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카페에 가입해 가지고 50만 원이라는 돈을 네네. 그 판매자한테 전달해 줬고 네네. 그러고 나서 물건이 안 왔어. 1년 동안. 그렇죠. 1년 동안. 1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2년 후에도 안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1년 동안 기다렸다는 게 그것도 조금 뭐랄까요 상식. 그만큼 간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아니, 어떻게 오겠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사람의 착한 심성을 어떻게 이용해 먹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 근데 한 2달 정도 안 오면 그때부터는 안 온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저는 사실 일주일만 되더라도 불안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도 사유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관세니 뭐 그쪽 물량이 뭐 지금 재고가 어쩌니 이러면 통관 절차에 문제가 그렇죠. 있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갖고 싶은 제품을 산 거고 네. 그걸 어떻게 이제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자. 그 핑계 아닌 핑계를. 그렇죠. 이가 왜냐면 그 정식 매장에 샀으면 훨씬 고가일 텐데 네. 이렇게 좋은 기회에서 내가 샀으니 이거 이게 좀만 더 기다려 보자. 야,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겠어요. 맞아요. 나만 네. 아니라 네네. 공동구매 형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아, 그래야지 자기를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참해지지 않고. 맞죠. 이게 지금 한둘이 아니니까. 네. 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2달, 3달 기다려서 더 기다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미련하게 저처럼 만약이지만 저처럼 1년이나 기다려가지고 네네. 전전긍긍해서 고소를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네. 그러지 말고 네. 2, 3개월이면 네, 2, 3개월 기다린 것도 참 대단한 거죠. 결정을 하고 네네.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엔 그래요. 저는 50만 원이에요. 네네. 50만 원 뜯겼어. 네.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뜯겼어. 네. 성질 나요. 나죠. 화나죠. 그렇지만 이거 내가 법적으로 잘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법무사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변호사한테 가서 네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내 50만 원 좀 찾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수료, 수임료 네. 400만 원입니다. 이러면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400까지 달라는 안 하겠지만 어쨌건 100단위 넘어가겠죠. 이렇게 저렇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기간을 물론 뭐 보복했다. 이 사람들한테 법의 제재를 가했다. 금융치료. 예.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만족감은 있을 수 만족한다면. 있겠지만 네. 저는 그 돈을 찾아도 마이너스 50만 원이고 그렇죠. 그 돈을 못 찾으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니까 네. 감히 그런 법적 구제를 스스로 찾아가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소액이라는 것 때문에 네. 지금 뭐 법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판매자가 돈을 준다고 하면 소송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그거는 그 판매자가 돈이 있을 경우겠죠. 그렇죠. 돈이 있다는 전제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배째라. 나는 물건도 없고 돈도 없고 망했습니다. 이러면은 소송 비용도 더 나가는 거고 그 전에 판매 비용도 더 날리는 거고 이런 면이 사실은 뭐 피해가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러네요. 네네. 뭐 파매자하고 저하고 보험 관계가 생략되어 있고 않으니까. 그렇죠. 예. 네. 일단은 내가 먼저 나홀로제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요? 네, 전자소송이라고 치시면 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내가 스스로 혼자 법원에 안 가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안 가고 예, 예.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귀찮지도 않고. 클릭하면 물론 그 됩니다. 수고로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응징해야 되니까. 근데 충분히 뭐랄까요? 좀 젊으신 분들이고 인터넷 좀 사용해 보시고 하면 거기에 설명대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샀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PD님은 누구한테 샀어요? 저는 지금 카페에서 네. 올라왔었던 아이디 2002한테 구입을 했죠. 그럼 아시는 게 아이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입금을 계좌이체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계좌이체했습니다. 계좌이체 했죠? 그럼 네. 뭐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요? 전화번호도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페 아이디를 알고 있고
그 계좌번호를 알고 있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일단은 지금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 휴대폰 전화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아, 이게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라는 건 일반인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고소라는 거는 죄를 진 사람이 벌을 받게 하는 거고 네. 이건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어긴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민사 소송인 거죠. 아, 그게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사기라 그러면 건 죄를 졌죠. 근데 네. 사기라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물건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돈만 속여서 내가 띄어먹을 작정으로 하면 그건 사기죠. 네. 근데 그 사기가 아니라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돈을 받고 그 물건을 줘야 되는데 물건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못 주는 저희는 민사상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처음부터 그런 물건이 있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 돈 편취해서 그거를 가질 생각이었다. 그건 사기죄가 맞죠. 저희는 지금 사기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약속을 안 지켜서 민법상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지금 저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인과 네. 결과가 사기로 동일하게 돼야지 사기죄가 성립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난 몰라. 그런 거 모르겠고, 네네. 내 돈 50만 원, 네네. 어떻게 해서든지 쉽고, 네. 편하게 네. 찾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내 돈을 좀 찾고 싶은 거예요. 일반인들은. 아니면 사기당한. 물건을 주던지. 그렇죠. 근데 물건을 안 줄 거면 돈을 돌려달라.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자 받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지났지만. 네. 그래서 전자소송에서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님한테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조회 신청이요. 그렇죠. 계좌번호를 알았다는 거는 예금주를 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계좌명을 아는 거죠. 계좌명 아니까. 그러면 이 우리은행에 1, 2, 3, 4, 5, 6, 7, 8 홍길동의 인적사항을 주세요. 알려주세요, 판사님. 그럼 판사님이 우리은행에 명령을 하면 우리은행에서 그 계좌번호의 이름의 주민번호, 주소를 알려줘요. 네. 그 사람 인적사항을 주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판매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고 그럼 판매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한 달 기다리고 2달 기다렸어요. 이건 벌써 계약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물건을 40만 원에 사세요. 네, 40만 원에 살게요. 그럼 계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2달, 3달 지나서 안 와요. 이 계약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보니까 아니 일주일이 온다는 게 지금 한 달 됐잖아요. 2달 됐잖아요. 저 이제 이거 계약 안 할래요. 해지할래요. 저 물건 필요 없으니까 제가 준 돈 돌려주세요. 라고 문자든 그럼 쪽지든 보내야겠죠. 그럼 계약은 해지가 된 거죠. 계약의 연결고리는 끊겼고 그래서 반환을 해야겠죠. 저희가 준 돈을. 그게 내용이 요거예요. 네. 판사님 언제 샀는데 한 달, 2달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준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판사님. 그러니까 이 돈 돌려주라고 좀 해주세요. 그게 바로 소장입니다. 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하원칙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렇죠. 안 하더라도 이제 그 정도만 쓰더라도 이제 좀 안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육하원칙이죠. 언제 샀고 한 달, 2달 기다렸는데 안 오고 저는 이걸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돈 돌려주세요 라고 통보했고 이것들이 다 자료인 거죠. 예. 그게 육하원칙이죠. 네. 그래서 그것만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판사님이 보고 맞네? 야 너 돈 돌려줘 라고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어쨌건 저쨌건 거기서도 항변할 이유가 없겠죠. 돈은 받았다는 계좌 내역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계약 해지한 쪽지라던가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럼 거기서도 할 말이 없죠. 그럼 저희가 이 소송을 이기겠죠. 그러면 판사님이 홍길동은 돈 50만 원을 돌려줘라 라고 판결문을 써서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순순히 50만 원을 돌려줄까요? 홍길동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돌려줄 거였으면은 여기까지 안 왔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거 5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을 뭐 긴급 체포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긴급 체포는 죄를 진 사람이고 이분은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어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집행 단계로 이제 넘어가요.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우린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강제 집행의 넓은 강제 집행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아, 그러면 판사의 판결이 나오면 네네. 강제 집행은 아니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강제 집행이에요. 아, 강제 집행이요? 네, 강제 집행하는 거죠. 강제 집행을 네. 하게 되면 그 사람 그래도 돈이 없어요. 네. 그럼 못 받죠.
뭐야? 홍길동은 그래서 동서로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돈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못 받아요. 아니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네. 뜯긴 돈 받아줍니다. 안 되나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줘? 아니, 돈이 있는 거기에는 말이 생략된 거죠. 돈이 있는 채무자에게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의미죠. 돈 없는 채무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죠. 제가 인생 살면서 몇 번 돈을 빌려줬는데요. 네네. 다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못 받았는데 네. 실제로 있겠죠.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 보면. 아, 내가 먹고 살고 남은 갚을 돈이 없다는 거겠죠. 그분들은 갚을 돈이 없는 거죠.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고. 예. 그럼 먹고 살고 남은 돈이 없는 거죠. 법적으로 사람을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네. 먹고 사는 거 다 하는데 갚을 돈이 없다? 그럼요. 야, 돈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피를 짜서라도 받고 싶은데. 그런데 근데 그분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먼저죠. 생존이 먼저입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남은 돈이 있을 때 갚는 건 맞아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먼저잖아요. 생존이 먼저죠. 생명권이 먼저죠. 그럼요. 모르겠습니다. 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우리 합법적으로 돈 껴먹는 방법 할까요? 네. 그걸 널리 알려가지고 뭐 하려 그래요? 그런가요? 네. 인터넷에서 전자소송을 찾아가지고 네. 판사님한테 육하원 측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네네. 그래서 그 판결을 받으면 강제 강제 집행. 집행을 네. 나와서 네.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제가 볼 때 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 정도 찾아보실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홈페이지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뭐 법조계 사람들이 뭐라 그러진 않겠죠.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뭐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라고 요건 이렇게 틀렸으니까 요거 고쳐 주세요라고 친절하게 또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용기 내서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예, 충분히 내 돈 할수 50만 원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 그렇죠. 또는 저처럼 당한 300명들과 함께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혼자 뭐 변호사 비용이든 법무사 비용이든 감당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분들이 다 모여서 뭐 채권단을 만드시고 뭐 변호사는 법무사든 고용하셔서 단체로 진행하셔도 괜찮죠. 2만 원을 내던 뭐 그래가지고. 그렇죠. 2만 원, 3만 원 뭐 그렇게 개인은 적은 돈이지만 그걸 의뢰하시는 분한테는 적은 돈이 아닐 테니까 경제의 규모니 뭐 규모의 경제학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뜯긴 50만 원에 대해서 가상이지만 네.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네요. 자, 그러면 오늘 법대를 졸업해서 법대로 살고 있는 최석 패널을 모셔가지고 방금 전 한 3시간 전에 나왔었던 명품 구매 대행 사기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자 라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뉴스 엑스레이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뉴스 엑스레이의 최석입니다.